네, 빨간맛 2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49분까지 이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필식 김도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현입니다. 네, 코스피 2201선에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도 781선에 견조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분간 상승을 즐겨도 좋을까요? 상승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비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코스피 시장 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고점 부근을 첫 번째 하나 이후에 급락, 그리고 되돌림 이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이 막혔죠. 이때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못하고 나서 되돌림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기에는 새롭게 이 고점을 빠르게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제한적이 걸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보시면 수급적인 특징 쪽에서 봤을 때 매도를 주체했던 부분에서 금융자 창구 쪽이 바뀐 것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연기금 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신혜커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연기금이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겠고요. 또한 현재 기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열리가 계속해서 고점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쪽에서도 매도 압박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전환되었다는 거,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많이 체크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매도 우위 쪽으로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종가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나왔다는 것은 프로그램 부분을 봤을 때는 고점이 계속 막혀가는 형태에서 극심하게 해외 눈치만 보는 반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다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가 플레이 쪽에서 오늘 잘 방어 쪽에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이 살짝 방어를 하다가 오늘 손을 딱 놓자마자 어디로 쏠렸냐면 전기전자 섹터 쪽의 비중이 바이오가 만약 그동안에 70 정도를 잡고 있었다면 영향력을 전기전자가 30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40으로 왔고 현재 둘이 안주하는 비중력을 봤을 때 거의 비등비등하게끔 거의 50%대로 힘겨루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아래 꼬리 쪽의 특징 쪽은 뭐였냐면 전기전자, 저희가 계속해서 휴대폰 부품단과 그리고 또는 반도체 장비단에 대한 표현들을 좀 드리고 있었죠. 트레이딩 관점 쪽에 놓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시장을 땡겨서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하지만 시가총액이 좀 큰 비중력, 최소한 한 3% 이상 쪽에서 보면 퉁퉁거리고 위쪽에서 매도가 막혀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의견 챙겨봤고요. 현대모비스랑 만도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전문가님? 현대모비스랑 만도? 네, 자동차 부품주기도 한데 우리 필식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잖아요. 자동차주 선점하자고 해서 참 잘 가고 있는데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 지주사 성격까지 분명히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먼저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지주사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하지만 잘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부르릉하면서 잘 달려줬는데 윗꼬리가 달려서 차익 매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메이저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메이저로 하면 외국인들 기관인데요. 이들은 올라올 때 지난 4, 5, 6 부분이 2분기와는 다르게 올라오는 족족 차익 실현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현대모비스가 장기선 부분에 대한 이격 자체를 받고 마무리를 했었다면 아직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살짝 이격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격을 해서 따라 들어가면 봤자 실제 수익을 크게 챙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눌림목 매수를 잡을 것이지 추격 매수만 자제하자. 그러면 결론, 매수는 하지만 남들보다 현명하게 캐시 코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만도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실제 지금 부품 쪽이 만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특징적으로 몇 가지 종목군들을 좀 대응을 같이 해볼 수 있는데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래량 부분에서 이제 개별적인 성격 부분이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만도가 아무리 부품단에서 대형 쪽에서 호재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갭만 띄워놓고 시세에서
자동차 업종이 없으면 지수, 즉 우리가 이제부터 시장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좌도 핫핑크로 딱 하고 그 일정의 수익금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업종이 반드시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세상일까지 감안을 해봐도. 그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는 보유자들이 한 번은 챙기고 눌림 매수 타이밍. 그러면 만도 기준적으로 놓고 보면 이 갭자리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3,000 평균가인 23,500원에 대한 갭 매고기가 들어온다면 역시 거기서 매수를 딱 잡고 내가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 추가 매수 관점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가 핫핑크, 핫레드가 되려면 내일장에선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종목으로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게 오늘 11시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6월 스트립 동향의 액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상치에 부합해서 이제 지난달과 대비해서 똑같이 나왔지만 하나는 조금 축소를 되면서 다행히도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살짝 매도로 잡았죠. 그 부분과 함께 내일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을 반드시 예상치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보시면 현물하고 다르게 선물이 고가 플레이를 했지만 마디가 기준에서 저항대가 걸렸다는 거 분명하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옥션 시장 쪽에서 큰 손바뀜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요. 내일 또다시 11시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해 지수를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립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늘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였지만 트시 코너를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갭자리들이 분명히 잘 보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아랫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하락 부분도 상승 부분도 제한을 눈치로 마감을 시켰거든요. 다들이. 그러면 내일 11시 기준에서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앞에서 1분기 서프라이즈급이었죠. 이 부분이 만약에 예상치 하위 쪽에 너무나 큰 등록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서프라이즈급 실적에서 오히려 반대로 매도가 쓰레기가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 1분기를 유지를 하지 못했다. 2분기 쪽의 GDP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핑계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시장이. 꼭 그래서 내일 이 중국 쪽 GDP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제가 계속 지주사 표현을 앞에서 잠깐 드렸어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지주 상승 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 LS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눌림목이겠죠. 지금 저는 추격 매수를 전혀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 대비해서 올라가는데 스트레스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딱 하고 고점을 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눌림목 윗꼬리가 걸리면서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속에서 조금 숨어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하고 비슷한 패턴인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를 잡고 고점이 돌파 나가는 패턴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틈새 쪽으로 하나가 걸릴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 좀 장기적인 레이스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다중바닥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바닥들 좋아하시는 분들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새 종목 내일 한번 전략 종목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다양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색다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